또 질의하시려는 계십니까? 예. 그 117쪽에 일자리 경제과 계량기 검사 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게 무슨 계량기요? 계량기가 전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량기 종류는 물건을 재는 거 있고 또 주유소에 또 계량기 있고 여러 가지 다. 비근대 얘기하는 거요? 네. 근데 재는 데도 있고 일반 뭐 상업용 저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되게 검사 장비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급으로 해서 8시간 해서 48,000원 얼마를 드렸는데요. 그게 한 10몇 년 동안 우리 평택시에 그 검사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계속 그 시급으로 해서 8시간 해서 48,240원을 드렸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이제 그 장비를 가져와서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그분들의 이제 장비 임차료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올해 또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저기 시급만 줘서는 이제 검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급의 경기도 보면은 웬만하면 남양주나 고양시시나 이렇게 보면 뭐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런 걸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평택시에서 네. 직접 관장하는 계량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는 장비를 외부에서 갖고 와서 그거 예, 한다, 그렇죠. 이거죠? 예, 우리는 없으니까. 없어요? 예.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그 계량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주로 어디예요? 뭐 전통시장 대형마트인데 선거할 때 쓰는 거울 있잖아요. 그런 거다 검사하는. 임차 장비가 이제 전기식 시 소유가 아닌 분동, 일반 뭐 사람들 투 이런 그걸 것도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업용으로 물건 재는 아니, 거울이라든지 분동이라든지 제가 잘 의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만약에 대형마트에 그 저기 그 계량기 있다. 예, 그것도 다 가져와서 검사 받아요. 마트에서도 자기가 차에다 싣고 와서 2년에 한 번씩 맡으면 우리가 검사 받았다고 필증을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아,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갖고 온다? 예, 나한테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동별로 이제 장소를 지정해주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동에서 남부 문예관 아파트거든요. 34일 동안 이제 평택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4~5대씩 사이다 싣고 와서 검사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차 이게 장비가 이제 전기식 지식저울이나 뭐 분동이나 뭐 추 같은 거 그거를 했는데 사실상 시급만 주고서 한 번도 장비 임차를 드린 적이 근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 그 검사 장비를 갖고 오면 시청 공무원들 직접 공무원하고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결국 공무원은 그때 지휘 감독하는 차원에서 네, 나가는 네, 거고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장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검사하고 검사를 그러는 해야 거야. 돼요. 네, 네. 그럼 이게 말이 이게 되는 건가요? 검사 장비 임차료. 임차료가 아니라 장비만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그런 그 거 사람은 아니에요? 시급을 해서 아니,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임차료라는 게 임차료를 5만 원씩. 의무가 그렇지 않냐 이거지. 네, 장비만 빌리는 것 같으면 임차료가 맞는데 임대.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임차료 용역이죠, 용역. 용역. 계량기 검사 뭐 영업비라든가 아니면 뭐 위탁료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임차료라는 게 장비를 빌리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인건비는 따로 있고 이게 추유네. 그래요? 네, 인건비는 따로 인건비는 있을 시급으로 해서 6,030원 8시간을 줬는데요. 다른 시골은 이제 매일 뭐 10만 원이나 5만 원 임차료를 줘요. 근데 우리 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아니 줬는데 그거는 이 네. 검사 장비에 대한 금액만 이게 따로 뺄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건비 어차피 사람비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이제 기존에 세워져 있어요. 기존에 세워져 있고 추유는 이제 인건비만 하려니까 맡은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또 다 시군도 다 임차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그전에 인건비만 주면 지네들이 와서 해주고 그랬는데 네. 검사 장비 그 대여료 좀 달라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상 시급만 바꿔서 사실상 하루 종일 내년도부터는 이거 뭐 같이 집어넣어야겠네.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인건비하고 계획입니다. 이거를. 네, 네. 그다음에 119쪽 그 하단에 보면은 농업정책과 그 연구용역비 일반 동산호촌 개발사업 공무 연구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 포럼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신청 읍면이업소 사업비 감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게 이제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농업 농촌 발전 계획에서 그 읍면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금년 이제 18년도 사업 이게 이제 공모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진이 서탄이었었습니다. 그때 대상지가. 그래서 진이 서탄 그 단체장님들하고 거기 이제 그 읍면장하고 계속 요 사업을 여기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 사업을 한번 2018년도 이게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모 사업을 한번 실시해보자 해서 뭐 컨설팅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호응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 저 아니에요? 홍보라니까 우리가 수차례 가서 저희도 뭐 이걸 세워가지고 그냥 사장에 있는 건 맨날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에 발생 안 되려고 참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게 이제 저기 마을에서 신청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에서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내년 거 60억이죠. 그러니까 5성면 60억짜리 공모사업에 이미 당첨이 됐고 이거 이제 후년도 고 이제 그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해당 면에서 그 마을 우리가 신청하려고 생각했던 마을에서 마을 사정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연구 용역의 그 뭐 대상 읍면이 없어서 신청 읍면이 없어갖고 2,400만 원 감액, 2천만 원 감액이 들었는데 그 이제 중심지 사업은 안 하지만 그 마을 단위 종합 5성면 기름리 또 청국면 고잔삼리 진이면 야망리는 마을 단위 종합 사업에서 10억하고 5억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지금 2천만 원씩 당초에 그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그 세 군데를 한 번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운돼가지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이거 뭐 매번 얘기하는데 이거 국고 보조금 반환 이거 좀 입금은 안 되는 거 이거? 예? 근데 저기 의원님 어렵게 따갖고 와갖고 이거 뭐 반환을 하고 왜 그러는 거 이거? 글쎄 뭐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드리는데 항상 죄송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농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당초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는 그 이제 또 최종적으로 사업 컨설팅 이런 걸 실시하다 보면 이제 포기자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더 내년부터는 정말 올 가을 적절에도 심사숙고해서 사업 신청하는 거는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 닦았습니다. 이게 국도비 이거 따려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반환금이 6억 정도가 되는데 6억이 넘는데, 예? 아 6억 받으려면 얼마나 올라다니고 그랬을까요? 예? 사생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든 이게 반환금 좀 안 생기도록 좀 내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자원순환까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복구비 했는데 이게 방치 폐기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에 그 2호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허가 취소가 되면서 그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잡고 그걸 지출 그 예산이거든요. 이게 보험에서 받고 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고요.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진이의 2호 개발이요? 예. 그러면 이 뭐 방치 폐기물 얘기 나온 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덕 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 음식물 폐기장인가? 그 옆에 그 도로변 옆에 있는 거.
저기 에너텍 네.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건 일단은 처리해나? 그거는 이제 LH 수용직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LH 는 해결했어요? 예, LH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 저쪽에 있는 거는 그게 누구지? 저기 그 수월함리 있는 거. 옥전 미료. 미료인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고 네. 그 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부지가 경매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그 잘 안 결과를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처리 비용이 엄청 나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치 폐기물로 인해서 그 주변 오염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비비를 세워서 그 비가 와도 침투수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그 덮개를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그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경매 진행 사항도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기 그 고급 신도시 짓는 데 보면은 그 저기 LH에서 매입한 땅 내에 있는 거 그 건축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폐기물 LH에서 처리해야 될 거를 갖다 시에서 처리했다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없는 거 한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생활 폐기물 나온 거 좀 처리를 뭐 추정소에서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그 LH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걸 시에서 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송출해서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도 전화를 해갖고 그 실 때문에 돈 나가고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LH부터 다시 받으라고. 아마 그랬다면은 아마 무슨 전후 사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고요.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전기 자동차 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기 자동차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예? 전기자동차 6대 있습니다. 6대요? 12대? 12대? 네, 12대. 전기자동차가 6대 여섯 대. 있습니다. 6대. 인프라고 칙한 게 6개가 12개. 그 전기자동차 6대, 충전기 6개 있습니다. 그 저기 우리 반대 충전소 있어요? 전기? 그 충전기가 6개, 예. 그 다음에 자동차가 6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읍면동에 보급돼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서정동 주민센터에 하나 네. 있고요. 서정동에. 그러니까 차 한 대 있으면 충전기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 관내에 네. 그 뭐 충전소가 따로 있는 건 따로 있는 건 없죠? 없고 이제 차 보통 공급할 때 충전소도 하나씩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만약에 충전 다 됐으면 그거 끌고 와야겠네 이제 견인해서. 이 전기자동차가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꼼짝 말아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저도 한번 탔더니 야 그거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사람들 비키지를 않아. 그 다음에 그 맨 하단에 보면은 토양 오염 보호 해갖고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 미군 기지 주변 캠프 어프리 토양 오염 정화 사업비 이렇게 잡아놨던 건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작업이 뭐 완료가 돼갖고 삭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료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완료 다 된 예, 거예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3억 7,160만 원을 잡아놨다가 360만 원을 지금 사용해서 360만 원 사용 주체가 어디입니까? $360만 원. 위원님 어디 쪽입니까? 토양오염에서 예. 지금 예산액에 36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3억 7,16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36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한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남아있으니까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집행액이라고 예산액을 360만 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3억 6,800만 원을
토양 오염 정화 사업에 올해 세웠다가 기정이 3억 6,800인데 아, 3억 그러면 6천 그 후에 360만 원은 뭐 어디다 갖다 사용한 거예요? 토양오염 보호로 해가지고 36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하게. 그거가 이 예산서가 360만 원이 별도의 토양오염 뭐 조사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360만 원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360만 원을 남겨놔가지고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의원님 그 잠깐만 시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항에 보면은 3억 7,16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기정액이요. 예. 그래서 3억 제가 6,800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이고 36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360만 원. 360만 원은 저기입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비 해가지고 검사비예요? 예 12만 원씩 해가지고 30개소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검사했어요? 이거 실적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조사 용역비 360만 원 하고 조사도 지금 안 했는데 토양오염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걸 감액하는 거죠? 지금 저기 해는 거는 뭐 사업 미군 기지 있던 데는 지금 토양오염이 됐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이거는 예산 토양 오염비 세워가지고요. 네. 그 남는 자백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거기가 오염 안 됐다고 지금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지평구에서는? 오염돼가지고 오염 치료를 하고요. 그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3억 7,160만 원을 세워놨죠. 3억 7,160만 원 세워놨죠. 지금 여기 지금 저기로 보면은 네. 걷다가 360만 원을 지금 조사 용역비로 이제 파공을 하고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36만 요 금액은 미군 기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상관이 없고 300. 그러면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토양호흡 정화 사업은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아닙니다. 이게 총 금액이요 1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12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작년 예산 2월 돼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일부 지출했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12억 1,100만 원은 2015년도 명시유월금이 8억 4,300만 원, 15년도에 세웠다가 8억 4,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16년 예산 세운 게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친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 예산 3억 6,8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게. 그럼 쓸 일이 없다. 예, 그거 이제 우리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이제 처음에 사업비 잡을 때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는데 환경공단에서 그 정도 든다고 이제 2015년부터 세운 건데 이게 이제 막상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총 사업비가 작년에 12억을 세워놨고 지금 3억 6,800만 원 세웠으면 한 15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당초엔 15억 9,900만 원인데 네.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된 게 10억 6,100만 원이 이제 집행됐어요? 예, 집행이 이제 다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저기 캠프 험프리 토양오염은 이제 예, 이제 정할 곳이 없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2차 그 정화 사업비 안에 네. 보면 토양 정화 검증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이제 정화 검증까지 포함해서 2차 지급 그러니까 6억 캠프 7,300만 원. 험프리에 대해서 이제 토양오염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 예, 끝났습니다. 정산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잠깐. 지금 아까 국가토송산단 근로자복지회관 서면을 좀 내려놨지. 지금 서면을 내줬어요. 지금 보면은 10억에서 20억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종 보통으로 봤을 때
그냥 보통으로 봤을 때 10억이었을 때는 4.91%의 저기 설계 용역비를 책정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20억일 때는 4.52%. 네. 예? 그리고 30억은 4.36%, 50억이면 4.28%. 네. 커질수록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설계 용역비가. 그러잖아요. 이 퍼센티지로 보면. 근데 이제 평당 단가가 지금 여기 뽑은 걸로 보면은 우리가 380평을 했을 때는 평당 55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지금 580평을 했을 때는 742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용역비 비율이 떨어지는데 평당 단가 비율이, 공사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거기에 더 복잡한 저기를 설계를 하나요? 이제 건축 규모가 커질수록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내진 설계라든가 내진 설계, 보강 사업비가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겠죠. 뭐 위험 네. 거에 뭐 안전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이 그러면 들어가니까 공사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보강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설계 지면에서도 그 보강 사업비가, 아니 그 설계했는데도 돈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설계는 설계하고 공사비는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 것도 이제 규모별로 이제 참여하는 인력 자체가 이제 고급 인력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니까요. 그 규모별로 이렇게 그 평당으로 따지면 그 평수가 클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요, 일반 설계 감립이 포함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했을 때 한 5만 원 정도, 한 6만 원 정도 높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12, 3만 원이면은 감립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요율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정확한 계산해서 했는데 굉장히 높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580평이, 아니야 199평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은 평당 저기 설계 용역비가 얼마냐? 36만 원을 잡았어요. 지금 36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요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3층 건물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단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5층에서 6층 이상이 올라갔을 때 복잡해지는 거는 설계는요. 3층 건물이죠, 이거. 3층 건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비가 올라갈 이유가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건축 사업비에 정확한 적용이 되는 건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축 부서에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사업비도 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별도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반적인 사업비하고 관사업하고는 틀린가요? 물론 부가세 같은 거는 일반인들도 다 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뭐 감립이나 자료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코스트는 높게 잡긴 한데, 보통 밖에서 보는 사업비하고 하고는 거의 2배, 3배 차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나가야죠. 네, 의원님, 우리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건축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해서 의원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 계획이 아니면은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가 높다고 그러면은 제3자 공고 사업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해도 감사받을 때 하자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관공서에서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진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 솔직히 다 놀래요. 우리 지금 단가 나온 것도 지금 580평 때 742만 원이 지금 평균 단가로 지금 잡혀 있다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제반 규정을 다 지키고 규정대로 또 다 비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일반 저기에서 제반 규정 안 지키면 준공 떨어뜨려 줍니까? 안 떨어뜨려 줘요. 하여간 의원님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자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현장 포럼 지원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이 감액했죠? 네. 현장 포럼 저기 해가지고 왜 2천만 원을 감액했죠? 현장 포럼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는 이제 공모를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그 대상 저기하고 협의를 안 해봤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인터넷 같은 데다가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저기 해십시오. 인터넷 보고 이거 농촌에 자연불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거 신청하실 분 제가 봤을 때 관심 없는 분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도 아주 대상 마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까지 많이 이제 진척이 됐었는데 그 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올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그 오송면에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서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에서 2군데 중에서 1군데 선정돼서 그래서 제가 이런 그 60억이죠? 예. 60억 공모 사업을 따왔을 정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아주 굉장히 이거 잘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포기를 그쪽에서 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농식품 ICT 융합 복합 확산 사업 국비 해가지고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지금 2억 1,800만 원을 했는데 국비 변경 내시를 해가지고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20개소에서 지금 6개소로 줄었을 때는 지금 신청했던 데가 불만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하회 농가, 네. 20농가가 이제 당초에 우리 이제 그 공모했을 때 20농가가 신청을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20농가가 한 7.6헥타를 이제 시설에다가 그 RCT에서 네. 그 지어 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시켜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사업은 요 사업에 또 안 들어오니까 이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얘기가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농가들이 인식을 했다고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결정을 할 때부터 안 들어오면 안 한다, 들어오면 들어온다, 들어가면 하겠다. 그런 판단에 지금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빼기 판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저 의원님 말씀을 동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게 이제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다 내려보내는데도 그 농가들이 이제 이거면 되겠지고 이제 다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목적이 이런 사업으로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분들이 판단했으면은 안 들어왔으면 안 했을 거고 했으면 했는데 지금 국비사업 했다가 국비사업 이거 반납하면은 그 다음에 평택 씨한테 다음에 또 국비사업 신청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갑니까? 페넌트가 갑니까? 페넌트 가죠. 이제 이런 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공모를 해서 못했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나중 다음 연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공모가 아니라 신청 같은 경우는 더 페널티가 더 많이 가죠. 이건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요 반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 사업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반납하고 자부담이 세가지고 못하겠다고 맨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면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못하겠다고 나중에 했는 데 대해서는 틀림없이 농업정책에서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 네, 그런 거는 페널티를 주고 기록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 농가는 당분간은 안 주는 그러니까 거는 이것저것 막 신청해놨다가 안 되면은 결국 피해는 나 아닌 다른 우리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네네, 맞습니다. 국비 같은 거 내려왔다가 반납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목적이 정확히 인식되어 있으면 이게 왜 반납이 돼요? 의원님 하여간 그 보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21페이지 식품 소재 반가공 해가지고 지금 6,300만 원을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금 9%를 주던 거를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요. 12. 도비가 삭감이 되면 12로 무전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세하게. 이제 그 양념 소스하고 스프 등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그 내부 개보수라고 전기 통신 이런 걸 내부 개소를 개보수에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줘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갖고 양념을 만들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품을 소재로 해서 하는 그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그러면 위해서. 도비를 내실 해놨다가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와야지 시비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6,300만 원의 도비를 내시가 됐다가 지금 못 주니까 시비가 지금 저기 보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내시가 변경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비 못 주는 이유가 도에서는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6,300만 원. 이유나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못 준대요? 이제 도비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그래도 그걸 당초부터 못 주면 사실 저희도 이게 참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도당당자고도 저희도 뭐 이제 싫은 소리도 해고 아니 있는데. 못 주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지 시비를 대처를 해주든지 뭐든지 했는데 저기 아까 좀 전에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도에서 사업비 자기들 추경 이제 사업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세워주면 또 손이 피해자가 생기고 이제 국비도 또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또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국비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안 세워주면 또 지금 도비 받는 게 엄청 많은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요 도비보다 국비보다도 지금 더 많아졌어요. 내시 금액보다. 이제 뭐 이 농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도비 부담 비율이 많이 적어진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이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거면 예비비 이렇게 된다면은 몇백억씩 갖고 몇천억씩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도비 부분이 자꾸 줄다 보니까 12% 부분이 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지금 내리저수지 지금 이거 지금 저기 하겠다는 거죠? 네. 7필지 3,519평방미터인데 이게 지금 어디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네,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0개소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뭐 1945년도이고 44년도에 대부분 개설된 저수지인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사유지로 돼 있던 땅이 그냥 그저 저기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5헥타가 사유지 땅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타시군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안성시도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그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또 해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지금은 지가가 싸지만 점점 도시가 발전되고 그러면 그 이제 저수지 관리에나 이게 시 관리 소유의 저수지예요? 네? 시 관리 소유의 예, 저수지. 시 관리 소유지가 그게 이제 점점 두면 사유지 그 소송에서
저거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 한 번에 다 계산은 못하고 조금씩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전부 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3억 올라와 있는데 3억이면 다 해결돼요? 그 내리 저수지는 3억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관리 10개소 저수지 중에서 지금 사유지 들어와 있는 게 파악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저기 몇 평방 밑에 총액 가액이 지금 얼마 정도라고 지금 환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현재 저기 된 게 한 3.5헥타에 한 26억 8,9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도비가 지금 3억 내려와 있고 지금 시비가 3억인데 도축장 환경개선 사업까지도 이 공공자금을 투여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축장 주변에 대해서 이제 그 악취라든지 이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익 나면 시에다가 뭐 저기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개인 사업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장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혐오시설이고 주변이 안 좋아지니까 공공 예산을 투여해준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예산인데 도에서 물론 3억이라는 게 측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개인 사업장 아니에요. 이제 개인 사업장이지만 이제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환경을 갖고 그 도살장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도 여기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주변 환경이 물론 뭐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공공적인 예산이 투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거는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응 사업비로 5대5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도비 3억, 시비 3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입니다. 4억인데 그다음에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악취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제 일반 기업도 그 사실은 이제 악취가 법정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기준치 미만이지만 사실은 이제 주변에 피해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악취 방지 예를 들면 악취 방지 시설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자부담도 하고 또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이렇게 악취 개선 시설을 우리가 하는 이런 경우가 식으로 많습니다. 개인 기업에다가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악취 방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데지만 기업적으로 하는 데다가 이렇게 기업에다가요. 기업에 이제 저희가 자부담 30-40%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그 현재도 지금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자연순환가요? 지금 수도권 매립집 천안 소각장 쓰레기맥 반입비해가지고 지금 6억을 증액을 했어요. 24억 7,600만 원인가 해갔다가 지금 6억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수도권 매립지하고 천안 소각장으로 간 지금 집행 금액이 얼마나 돼요? (7월까지) 지급액은 천안이 3억 9,200이고요. 매립지가 6억 7천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간 게 9억 정도 되네요? 예? 6개월 동안에 9억 정도 되면은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2에는. 그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35,000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었어요. 35,000톤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9월달, 7월까지 해보니까 실제 처리량이 22,220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 예상량이 한
16,140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 천안하고 매립지에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천안으로 들어간 게 지금 3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 간 게 6억. 네, 6억 7천. 그러면 우리 쓰레기 저기가 지금 배출량이 늘어났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공사장이 늘면서 좀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량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에서는 세외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외 수입은 들어온 게 있네?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틀림없이 세외 수입 쪽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보관계는 제 중량제 봉투 이런 거는 지금 공사장 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 산업 폐기물 이제 양을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장이 생기니까 그만큼 외부 인부들이 또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봤는데 다른 요인은 특별한 건 없고 택지 개발하고 공사장 영향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 생각이지만 뭐 저 아파트들 많이 짓고 그러면 이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를 지금 보면요. 네? 지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가 14억 6,200만 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 1개, 2개, 3개. 지금 5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포승 원적 1, 2 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3,400만 원. 이거는 시유지에다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원적 1, 2 공공주차장. 이거 아마 아스콘 재료, 뭐 공사비 정도 지금 3,400만 원이라고 공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몇 평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몇 평에 몇 면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공사 내역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이거 설명서에 보면 똑같아요. 공사장 원정 1, 2 공공주차장 조성 금액.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목하고 설명 자료하고 똑같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 자료 한번 보셔요, 국장님. 예. 설명 자료를 왜 만들어서네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면 설명자를 보면서 해석을 해라고 설명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전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자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여기 지금, 예. 저기요, 특별하게, 예. 천연가스 생산기지 1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예. 사업 내역서, 예. 받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 국장님도 해석 못해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포승 1, 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몇 평방미터에 주차면 몇 면에 지금 보니까 3,400만 원 정도면 공사비 정도예요. 아마 시유지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 도곡 8리 마을주차장 재포장 등 7개소 1억 5천 여기, 그 다음에 포승호 마루이들 마을에 간 태양광 발전시설 등 20개소.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 포승호 매길리 무선 설치 재료 29개소 5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어디다가 무슨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마이크 방송 시설을 한 29개 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상세 내역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야, 예? 저기 계세요. 자, 그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소비 4시가 증액됐기 때문에 10일이 이렇게 다 올리는데 사회적 기업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죠? 9개. 예비는요? 예비가 5개고요. 사회적 기업이 4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제 4개 하고 예비가 5개. 5개, 총 9개. 지금 4개가 운영이 어떻게 돼요? 거기 좀 해서 자리 좀 잡은 데가 있어요? 4개가 어디죠?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서민CNC하고 함께하는 세상, 사무보호자업장, 평택 돌봄사회 서비스센터 단임길. 네. 그리고 지금 뭐 복지시설 서울시하고 단임길, 뭐 돌봄센터 이런 데는 사무보호자업장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수익을 복지 그런 뭐 그런 그런 저기 데는 하니까. 근데 이게 워낙은 사회적 기업에 했을 때 취지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건 뭐 기존에 해왔던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연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목적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예비에서 이제 어떻게 됐던 예비자를 떼야 되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예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미주농업하고 뭐 지구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또 있잖아. 세 군데. 다른 데는 조금 넘어가는 게. 장터 나가고 저기 저기.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네. 이제 사회적 일자리는 우리가 저번에 조례에서 평택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사실 7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면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기가 좀 쉽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육성이에요, 육성. 어떻게 보면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자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법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해서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든지 뭔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빈팔로 개척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야. 그때 장트락 같은 경우는 우리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한류할 때 많이 좀 도와주고 홍보되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레스토랑 그건 어떻게 네? 되고 있어요? 어디요? 이 송탄 여기 앞쪽에 그 예전에 레스토랑 같은 거 했던 거 하나 있어요. 레스토랑이요? 레스토랑구만. 그것도 그거 지원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네. 네. 지금은 그거 사회적 기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전에 애초에 몇년 선정을 전에. 잘해야지. 그거 뭐 일회성에 하고 지원해주고 많은 건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때 레스토랑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년도 안 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사회적 일자리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공모식으로 해서 뭐 발표도 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여서 사심이 심사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가깝다고 해가 그렇게 해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도비하고 국비해서 이제 지원이 아니면은 그냥 많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평택시 사회적 일자리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곱 개에서 협동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 우리 시에서 사회적 경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한번 우리 사회적 일자리 부분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향후에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라든지 능력, 그다음에 향후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진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의욕이 있고 어떻게든 진짜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플러스하게 되고 뭔가 좀 그 주변에 일자리도 좀 창출되고 힘드신 분들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눈먼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해줘야 돼. 홀로서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선정 절차도 좀 투명하게 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발굴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9군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택과 집중해갖고 해줄 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진짜 도비, 국비도비가 아닌 시비라도 별도로 세워서 해줘야 돼요. 해주다 말면은 그냥 죽습니다. 요즘 이제 뭐 농업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 이제 포기해서 이렇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받을 때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먼저 이제 수요자사 같은 거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뭐야 이게 축조실익이나 풍경관리기 같은 경우에 그거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편중이 됐어. 그거는 지금 편중이 안 되도록 하여튼 전 홍보를 아니 지금요 축조시비 같은 경우에는 8군데가 신청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읍단위, 면단위가 뭐 포승, 서탄, 송탄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안 했어. 그리고 풍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신청이고 원평, 동탄, 진이, 서탄, 뭐 현덕, 고덕, 안중, 행성 이런 데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거요.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알리지도 않은 건지 이게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 되면은. 그런데 보니까 어떤 쪽은 하나는 뭐 한 면에 7개가 들어가고 한 읍에 5개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다라면 그거는 저기 아니 근데 이게 딱 그거는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고 의욕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만 그럼 안 들어온 지역은 한번 아니 이게 같은 연단이면 다 일조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저걸 하고요. 한번 그거는 원인 분석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또 119쪽에 이제 현장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던 이제 뭐 지금 뭐 저도 아마 서탄 쪽에 아마 김영선 기자님도 아마 그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도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부락에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돼야만이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게 혼주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편법을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고 사람만 뜯어놓으면 돼. 근데 그거는 그 취지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진임명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의욕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는 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데 이게 센터하고 좀 이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도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거의 지금 같은 맥락인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농정과나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센터에서 2천만 원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이 센터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인 저기잖아. 시작은 이게 뭐 지금 한 2천만 원이지만 나중에 이게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잘 그렇게 되면.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납이 저기가 삭감이 아니고 찾아야 돼요. 한 군데만 찾지 말고. 그리고 이게 애초에 이렇게 생각했던 바는 이게 지역이 바뀌어요, 또. 뭐 진이 같은 경우에도 개발 논리에서 있고 또 동네 지형도 바뀌고 사람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또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는 데다가
2천만 원씩이 아니고 한 200만 원이 되고 동네가 화합할 수 있고 하나로 될 수 있는 뭔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건 좀 센터 쪽하고서 저기 양교수 의원님 잠깐. 양 의원님 바로 저기 운영위원장님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20쪽이에요. 뭐 농식품, 뭐 IT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요 그 기술력이나 그 시설이나 농사짓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 수요 못 맞춥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뭐 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박사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그래갖고 남이 저기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안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한다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 처음에는 그냥 거기 했다가 현실화돼서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나 그거 필요 없어. 뭐 기존에 해서 난 조금만 바꾸면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충분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단체자 되시는 분들하고 또 그 회원 전체들하고 뭔가 같이 해야지. 뭐 진짜 단체 임원들하고만 해서 사업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돼요.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환경 우량농법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줄어드는 추세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늘려보려고 저거 했는데 사실 친환경으로 한 그 병원가가 사실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하는데 사실 또 해놓으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좀 당초보다는 좀 줄고 있습니다. 이게 뭐 친환경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그만큼 소득이 농사는 어렵고 잘 져서 그 소득을 그 농작물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되거든. 지금 이거는 뭐 체험이나 이런 거 이쪽으로 가야지 현실적인 아마 농가 소득에는 아마 지금 저기 등대가 안 될 거예요. 121쪽에 밑에 이제 저수지 미불용지 이게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 내리는 거 그 제방 쪽에 있는 것도 도로 확장된 구역만 빼놓고 저기 내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저기 물 속에 들어있는 거는 물속에 있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았는데 10 개소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하고요. 그 미분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게 총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아니 28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8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공시가에 한 1.5배 했을 때. 예, 이런 말씀.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 도축장 환경제에서 지원 사업 3억 내려오는 거, 그거 여기 도리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었어요? 예. 지금 과거엔 있었죠. 지금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 시설 개선을 좀 해서 좀 냄새가 줄었고요. 네. 요번에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주변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까 우리 짐재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가 지금 이제 도축장이 허가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 현장에 나가 있는 수의사들도 전부 이제 도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도지사님이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의 도축장에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도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도에서 그 민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다가 그 여기가 이렇게 냄새 열악한가요, 환경이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축장이 이제 영리 개인 거지만 그럼요. 반내에 이제 끝농가들이 이제 반내 도축장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축장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의 주의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그 정육점도 있는데 저도 자주 가골랑이요. 네. 근데 이렇게 냄새 나는 걸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려보내면 안 되나요?
그 시비가 같이 3억 대형 사업으로다가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이제 지금 이제 도축장이라는 게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은 왜 환경이 열악해야 되죠? 지금 이제 거기 우리 지제동의 도축장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지능지역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고 싶었어도 이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 이제 이게 지능지역이 일부 이제 풀리고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과 이제 좀 더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요건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저 123쪽에 보면은 학생 승마교실이 운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지금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승마 사업은 작년에 이제 그 대상자가 120명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440명으로 늘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늘려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440명이 지금 다 채워지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다가 계속 추가 신청을 받아도 지금 이제 이 440명이 다 채워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본인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럼? 보통 이제 일반 학생은 자부담이 한 30% 되고요. 프로테인 30%인데 비용이 얼마 돈으로?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10번 타는 거로 기준해서 30만 원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70%는 보조가 되고 네. 30%는 자부담을 자부담을 해야 들여서 되는 타는 거. 겁니다. 이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관내 승마. 그 관내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네. 이 관내 전체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 사업장이. 지금 이제 저희는 지제동에 레퍼필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희망하는 대로 하는데 일부는 안성의 팜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라 희망하더라 안동 팜랜드까지 가도 되고. 예, 예. 아니면 여기 저 고덕에 지제리에 있는 그 예, 레퍼필드. 글리 가면 되는 거고, 글리 네. 가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해로 인원이 신청이 덜했다. 그래서 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까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지금 한 35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 계속 이제 홍보를 하는데도 이 인원이 다 채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금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